자, 우리가 가치제 원칙 한다 그랬잖아요. 17강. 그래서 가치제 원칙을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 채용이 주가 되면서 여기에 외부가 있고 내부가 있어요. 외적과 경쟁하자. 내부. 그래서 외부 환경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내부는 이제 내부 구성 요소라는 단어가 나오죠. 구성 요소가. 여기 이제 아까 생산 요소였죠. 그러면 이제 상황을 본다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적합의 원칙이죠. 이건. 적합의 원칙에 위배되면 안 된다는 이제 적합의 원칙을 따지자는 건데, 시장 안의 주택을 얘기했죠. 그래서 시장 안의 주택은 주거지가 있어야 되고 시장은 상업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안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경제적 강가라고 합니다. 경제적 강가. 그래서 적합은 경제적 강가가 나와줘야 돼요. 근데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균형이라는 자체는, 자, 건물과 부지의 상태죠. 토지와 건물을 봤을 때 이 내부적인 상태를 갖고 따지는 것은, 뭐 우리가 20층짜리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지하 주차장이 없으면 주차 대란이 나타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균형의 원칙이다. 그래서 균형의 원칙은 기능적 강가죠. 우리가 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 기능적 강가 찍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7번에 가시면은 4번 적합은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이 적합이 된다는 것은 적합이 나왔다고 해서 적합 찍으시면 안 돼요. 적합은 대상 구성과 주변 환경과의 적부죠. 그래서 이거는 균형이니까 내부가 아니라는 거. 자, 우리가 대체 원칙은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감정평가의 비교 방식이 가장, 우리가 평가 방식에서 거래사례 비교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래사례를 비교합니다. 왜냐하면 대체 원칙을 따진다는 것은 대체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내 대상이 있고요. 그 사례에 대해서 거래사례를 비교하죠. 그러면 자, 5층짜리 건물에는 요새 다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그럼 둘 다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것은 효용이 같아요. 그러니까 효용이라는 자체는 효용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기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 둘 중에서 가격을 보는 거죠. 효용이 같으면 가격이, 만약에 얘가 5억이고 얘가 7억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A와 B를 봤을 때 A를 선택하죠. 근데 가격이 같으면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있는 걸로 가는 거죠. 만약 같다면. 그렇게 효용이 가지는 여러 가지 부동산 중에서 가격이 가장 낮은 것이, 똑같은 효용에서는 엘리베이터가 있다면 5억짜리보다 4억짜리가 난 거죠. 그건 이제 대체 원칙이라는 거,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10번 같이 이제 물어봤죠. 10번은 이제 기능적 강가가 균형, 경제적 강가가 적합인데, 기준 시점은 무조건 변동입니다. 자, 항상 우리가 시점에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가 변하죠. 기준 시점이라는 자체를 명시해 준다는 건 변동의 원칙과 관련되고요. 자, 11번하고 12번서부터 13, 14서부터 이제 우리가 우리가 가치제 원칙만 봤을 때, 물론 채용의 원칙이 한번 나왔기는 해요. 14번은 이제 볼 텐데 거의 다 격각과 균형입니다. 거의 적각과 균형을 맞추면은 맞아요. 물론 기회비용의 원칙부터 한번 나온 적도 있었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번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 어떤 가격 원칙이냐 이걸 따졌을 때 평가사가, 자, 우리가 본다면 11번은 이거예요. 적합이에요. 우리가 어때요? 11번은 천천히 간다면 A 지역에 지금 지역 분석을 하는데 서민들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가격으로 판단한다. 그럼 서민들이 있다는 거죠. 서민들의 단독주택이다. 단독. 환경이 있습니다. 여기에 개발업자가 고급주택을 줬대요. 미친 거죠. 가격은 할인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래사례 비교법이 가장 이제 이 비교를 했을 때 고급 주택 평가 가격이 건축 비용도 미치지 못하다는 건 지역 분석 사례 선택 관련해서 주변 환경가에 대한 것이니까 적합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적합의 원칙을 띄웠어야 되고, 자 12번이 아까 균형입니다. 기능적 감가. 자 공인중개사 갑은 아파트 매수 의뢰자에게 110제곱미터형의 아파트에 대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이 아파트는 1984년에 사용 승인 받은 아파트로서 이 최근에 건축된 유사한 아파트에 비해서 화장실이 하나 적거나 냉난방이 많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시장의 선호도가 떨어진다고 봤을 때 이건 내부적인 거니까 이건 균형이라고 봐야죠.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13번 봤고, 자 14번이 한번 기출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4번은 초과토지가 아니라 잉여토지입니다. 그러니까 초과토지는 초과된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현존 지상 계량물에 필요한 적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말하며 건물지와 다른 용도로 분리되어 독립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선 독립될 수 없는 거는 잉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잉여는 이제 불로소 같은 걸 생각한다면 따로 봐야 된다. 초과로 되는 거는 분리된다.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채용의 분석은 이제 지역 분석과 개 분석을 통해서 대상분석의 최대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건 뭐 맞는 얘기고, 특정 토지의 용도가 인근적인 일반적 용도와는 전혀 다른 채용이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개별성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중도적 이용은 말 그대로 이제 가까운 강내 부동산이 새로운 채용이 도래될 것으로서 대기 과정 중에 있는 현재 이용 상태고, 투기적은 불확실하죠. 그렇기 때문에 채용을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보세요. 15번서부터 보면 거의 적각과 균형입니다. 그래서 15번에 2번을 보시면은 부동산이 유용성이 최고 들어가기 외부 환경은 적합이죠. 균형이 아니라.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다 풀었죠. 그 다음에 이제 20번도 이제 적각과 균형이 정답이에요. 3번이네요. 균형의 원칙은 내부적 관계의 원칙이 적합이 아니라 내부적 관계는 균형입니다. 외부적 관계의 적합의 원칙과 대조된다 하셨어야죠. 그래서 부동산의 구성 요소에 대한 결합에 의한 채용은 맞습니다. 자, 넘기시면 이제 우리가 좀 색다른 게 한번 나왔어요. 기회비용의 원칙이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단 21번에 가시면은 평가의 분류하고 가격적 원칙을 둘 다 물어봤죠. 앞서서 부분하고 구분은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구분이라는 것은 한 개의 대상 물건에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라든지 한 필지 내에 전면과 후면이 다르다든지 이런 건 구분평가 찍으셔야 되는데, 일체로 이용되는 일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만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 한 필지의 일부분이라는 자체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부분만 평가한다. 자, 도심지역의 공업지와 동일한 효용을 가지고 있는 외곽지가 있다. 그러면 공업지가 이제 시장 가격이 외곽지보다 도심지가 더 높다는 것은 밑에 해설에도 해놨지만은, 자,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도심은 상업지로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매수자가 샀을 때는 상업지로 이용할 수 있는 가치만큼 또 그 지불을 해야 되고, 매도자는 그만큼 또 판매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 가치가 또 있기 때문에 안쪽이 높다는 건 그만큼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심 지역의 경우는 공업용지로 사용돼야 한 기회비용이 외곽 지역에 대한 공업용지 사용에 대한 기회비용보다 크다. 시장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기회비용의 원칙이다. 그 다음 이제 23번도 유난히 이제 적각과 균형이잖아요, 거의. 그래서 우리가 23번의 정답은 2번. 구성요소의 결합과 균형을 일부터는 원가법을 적용할 때 경제적 감가가 아니라 기능적 감가예요. 그러니까 원가법이라는 자체는 나중에 이제 배우셔야 되지만 우리가 배우셨으니까, 원가법은 이제, 자, 이 건물이라는 자체가 새로 만들었을 때 원가가 있죠. 원가법은 가액입니다. 그러면 재조달 원가에서, 재생산 비용에서 감가를 해요. 감가 누객을 빼죠. 그럼 적산가액인데, 감가하는 요인을 봤을 때 이 균형의 원칙은 기능적 감가지 경제감가는 아니죠. 그래서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적으로 고치시고요.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풀었고, 그 다음에 예상 문제를 간다면 437, 27번 기회원칙에 옳지 않은 것은 3번 생산비 합이 아니죠. 각 부분의 구성물의 기여가치를 합친 거지 생산비를 합친 게 아니다. 그 다음에 28번에 4 내부적인 채용을 달성하지 못하면 경제적 감가다. 내부적인 채용이라는 것은 기능적 감가죠.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외부적은 경제적 감가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 투자의 적부 판단이라는 것은 그냥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추가로 투자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교과서, 대학교 교과서의 균형의 원칙의 그
전제가 되는 게 이제 우리가 균형의 원칙에 맞냐를 따졌을 때는 기여도를 보거든요. 그 기여 원칙이 먼저 선행하고 균형이 나중에 후행한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뭐 지하 주차장이 없다, 입주 빌딩에, 그러면 7억으로 낮게 평가돼요. 그럼 이제 이게 1억을 합쳐서 생산비가 들어갔다고 생산비를 합친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에 대한 기여도의 합이죠. 그러면 추가 투자를 할 것이냐? 그럼 8억이면은 안 해요. 생산비를 합쳤는데 왜 해요? 그래서 15억이면 하죠. 그럼 추가 투자의 적법 판단이라는 것은 기여 원칙과도 관련된다. 그렇게 보시고요. 30번은 이제 가격의 이중성을 냈는데, 자, 우리가 가격의 이중성은 이제 밑에 가치의 형성 요인과 발생 요인을 가지고 제가 조금 넣어놨는데요. 그렇게 암기하는 것보다도 그냥 이렇게 보세요. 가격이라는 자체가, 야, 너는 이중인격자야. 성격이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갖고 계시는 일반 재화와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가격제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도. 자, 여러분이 볼펜이나 부동산이나 가격이 오르면요, 우리 수요가 갑자기 증가하면 가격이 오를 겁니다. 가격이 오르면 공급자들이 많이 생산하죠. 그 물량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가격은 다시 떨어져요. 다시 수요가 늘어나죠. 그럼 가격은 수요의 공급에 영향을 받지만 또 영향을 주기도 하는 수요 공급의 원칙과도 관련되거든요. 그럼 5번 우리 부동산 가격도 가격 결정되면 일반 지와 달리 가격의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격이 유용성, 상대적 효율성, 유효수요라는 이 가치의 발생 요인을 배웠어요. 상호작용에서 수요 공급에 영향을 주죠. 결정이 되고 그 수요 공급이 또 가격에 결정이 되면 또 가격은 또 다시 이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줘서 수급을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피드백 원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피드백이 된다. 수요 공급의 원칙과도 적용된다. 그 다음에 31번은 수입 배분의 원칙과 잘못된 것은, 자, 우리가 어때요? 이 4번에 보시면은 균등하게 배분되는 게 아니죠. 그 기여도에 따라서 배분되면서 나중에 토지를 간다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볼 수가 있죠. 됐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자, 넘기시면 이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올바른 걸 고르겠으니까 다 틀리고 하나만 맞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엄디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은 이제 제가 필기를 할 텐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역 분석을 한 다음에 개별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제가 해드린 거 위주로 이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먼저 아웃라인을 먼저 잡아볼게요. 자, 갑니다. 자, 강남역 사거리는 보통 상업용도로 이용되잖아요. 3번 출구에 있는 대상 부동산을 여기 평가사한테 평가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그 지역부터 분석을 해요. 그죠? 지역 분석이 먼저죠. 그래서 100m 내는 상업용도 이용되더라, 강남역이. 그럼 표준적 이용을 봅니다. 그래서 얘가 선행하고, 특히 얘는 가격이 아니라, 구체적인 가격이 아니라 그 시세, 가격 수준을 보는 거죠. 가격 수준. 그 다음에 이제 개별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럼 여기가 상업용도로 이용되는구나. 상가로서 평가를 해야지 최유효 이용을 보는 거죠. 판정합니다. 그럼 우리가 선지표 후계체로 해서 얘가 선행하고 얘가 후행하는데요. 우리가 어때요? 지역 분석이 무조건 표준적이 아니라 채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채용의 판단 근거를 또 제시하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특히 이제 적합과 균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본다면 이게 연결시켜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따 보여드릴 텐데, 적합이라는 자체는 외적과 경쟁하죠. 내부라는 것은 균형의 원칙이고요. 자, 적합은 시장 안에 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시장 안에 주택이 있다면 외부적인 환경과에 대한 적합입니다. 지역 분석을 통해서 가고, 자, 개별 분석은 그 부지와 건물에 대해서 내부 구성 요소가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 20층짜리 건물에 뭐 지하 주차장이 없다, 아까 기능적 감가였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경제적 감가도 같이 나올 수도 있어요, 묶어서.
그다음에 이거는 기능적 감가다. 그래서 내부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꿔서 나왔는데 좀 편법을 이용한다면 지읒 들어가니까 얘도 지읒 적합, 균형 들어가니까 균형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제 잡으시면 되는데, 요거와 관련해서 볼게요. 우리가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이 표가 있으니까 여러분 다 아실 테고요. 특히 이제 거시적, 전체적이고 광역적인 건 지역이고 부분적이고 국지적은 우리가 지역 분석이고 개별 분석이거든요. 근데 거시적인 게 나왔었고요. 좀 미시적인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지는 좀 미개하다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는 또 제가 따로 빼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나중에 하고, 자 넘기시면은 4번도 모두 맞으니까 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때요? 틀린 걸 이제 보면 이제 그 세부적인 거는 나중에 하고 전체적인 틀을 볼게요. 자, 9번의 3번이죠. 자, 9번의 3번을 보시면은 지역 분석에서는 개별 분석이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대상자의 채용을 판정한다. 아니죠. 바뀌었죠. 개별 분석에서는 지역 분석에서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부동산의 채용을 판정하겠죠. 그 다음에 10번도 무조건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을 바꿔냅니다. 4번을 보시면 지역 분석보다 개별 분석을 먼저 실시하는 게 아니라 지역 분석을 한 다음에 개별 분석을 하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예상 문제에서 또 관련되는 거를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448에 가시면 17번? 5번. 자, 부동산 이용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제한을 받으므로 개별적 재원의 작용이 어떠한 것인지 판단을 관련해서는 안 된다? 아니죠. 개개부동산 채용을 인근 지역에 있는 표준적인 이용과 상호관계를 명확하게 또 해야 되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번, 450, 21번. 지역 분석과 관련되는 것은 부동성과 관련되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부동성하고 토지 옆에 토지가 있다는 이제 인접성과도 좀 관련이 된다. 그다음에 개별 분석은 개별성과도 관련되지만 채용을 해야 되니까 용도의 다양성도 관련된다 좀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자, 어떻습니까? 23번을 가시면은 뭐 조금 깊숙하게 가요. 예상 문제는. 3번에 보시면은 개별 분석은 대상 분석의 개별적 요인만을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진 않죠. 우리가 개별적 요인을 분석해서 채용을 판정하는 작업이지만 개개의 부동산의 채용은 인근적인 지역적 특성에 제약해서 있기 때문에 개별 분석에서 특히 인근적에 있는 편쪽 사항과의 관계를 명백히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약하여서 가기 때문에 개별 요인만 분석하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24번 제가 지금 했던 편법에 나오는데 24번에 1번. 자, 지역 분석은 적합, 개별 분석은 균형이잖아요. 한번 기출이 됐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이제 가기 전에 또 하나 풀어볼게요. 454의 1번. 자, 우리가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통해서 부동산의 가격을 구체한다. 먼저 지역 분석을 통해서 가격 수준을 파악하고요. 개별 분석의 가격 구체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볍게 이제 다는 볼 수 없고 남은 시간에 있어서 자, 이 지역 분석에 대한 대상이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을 선정하죠. 그래서 우리가 거래사례 비교법을 할 때 그 지역 분석이 판별을 해줍니다. 어떤 걸 하냐면 동의수급권이에요. 동의수급권. 그래서 사례 수집의 최원방권입니다. 여기를 가지고 이제 비교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대체 경쟁 관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대체를 가서 동의수급권을 파악합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거는 대상에 속해 있다, 속해 있지 않다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이렇게 자, 제가 이제 강남역에서 강의를 한다 그랬죠. 그럼 건물이 있습니다. 학원 건물. 사례가 있죠. 여기는 대상에 속해 있는 건 인근 지역이에요. 속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는 직접 대상에 영향을 주고요. 우리가 강남역이 그렇지만 없으면은 상권이 비슷한 또 역삼역으로 갈 수 있죠. 근데 역삼역은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지 않잖아요. 사례 부동산만 있습니다. 특히 동의수권 내에 있어야 되죠.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보는데요. 이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겠죠. 유사지역이니까. 제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것만 이제 좀 풀어보겠는데요. 자, 특히 이제 동의수권에 대한 이
442페이지 가시면은 우리가 어때요?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종별 동일수권을 파악할 때 기출이기 때문에 좀 다 보겠습니다. 동일수권은 주거지는 통근이 가능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우리 서울로 본다면 수도권에서 1시간 내면 다 들어오는데 4시간 걸리면 안 되죠. 통근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고도상업지, 이제 이 상업지는 배후지죠. 배후지가 상권이에요. 상권. 그래서 이제 고도상업지는 어떻습니까? 고차 상업지를 얘기하죠. 전국을 더 커버하겠죠. 그래서 기초로 상업사회를 또 대체성을 갖기도 하고요. 자, 이행지와 후보지를 연결시킵니다. 이행지와 후보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상업지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농지가 소유권이 상업지로 바뀝니다. 바뀌는 과정 중에 이행지죠. 그럼 전과 후가 있다. 그다음에 후보지는 이제 농지에 대한 동일수권이 이제 주거지가 그 지역 내니까 상업지로 바뀐다. 그럼 바뀌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평가사는 장래이익을 갖고 따지니까 후로 가는 게 원칙이에요. 성수가 낮은 경우는 전후로 가죠. 그래서 이행지 동일수권 일반적으로 이행하다고 예견되는 토지로 가는 후로 가고요. 후보지는 일반적으로 전환전이 아니라 얘도 후예요. 그다음에 공업지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비니까 그 생산 판매비를 결정하는 지역분배가 일치한다. 이렇게 가셨어요. 그래서 5번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7번 정도는 한번 해볼까요? 7번은 이제 기출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걸 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이제 획기적으로 이제 나왔었는데, 나중에 이제 비교 방식 때 사례에 대한 그 사시지계라는 그 계산 방식이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평가사가 지역 요인을 비교할 수 있고요. 개별 요인을 비교합니다. 그죠? 그럼 당연히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봤을 때 보통 강남역이 더 상권이 좋잖아요. 그래서 평점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평점법을 매겼을 때 여기가 100점이고 얘가 80점이다. 그럼 대상이 100이고 얘가 80이니까 지역 요인 비교도 해야 돼요. 유사 지역은. 개별 요인도 비교하는데, 지역 요인 비교는 우리가 인근 지역에서는 개별 요인은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 지역 요인 비교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대상도 100이고 사례도 100이잖아요. 그래서 사례를 선택할 때 우리가 어때요? 자체적으로 유사 지역 구할 때 지역 요인 비교 과정은 필요하지 않는다? 필요하죠. 인근 지역을 사례 선택할 때는 지역 요인 비교가 필요한 필요가 없고 개별 요인만 비교하지만, 역삼역을 같은 데를 보시면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을 다 봐야죠. 근데 이제 어떠한 경우는 지역 요인을 인근 지역에서 필요하진 않지만 분석은 다 해야 돼요. 지역 분석에서. 그죠? 그다음 이제 2번 인근 지역의 동일수권 내 유사 지역은 이제 지리적 인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다 그 지역의 부동산 상호 경쟁 대체 관계에 성립해서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쳐야겠죠. 그래서 반드시 인접하야는 틀려요. 그래서 그냥 인접돼 있다라는 건 맞는 거죠. 그죠? 인접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반드시 인접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인근 지역은 대상에 속해 있고요. 자, 인근 지역이 너무 확대됐어요. 인근 지역이 너무 확대되면요, 너무 넓으면 사례는 많으나 가격이 수준이 떨어지죠. 가격이 신뢰성이 떨어지고, 너무 좋으면 또 사례는 적으나 가격은 신뢰성이 있다. 그래서 인근 지역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면 가격 수준 판정이 좀 어려워지는 거죠. 주거지는 동일수권이 도심이죠. 그래서 지역 선호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항상 범위가 좁아지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어때요? 또 좁아지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하겠죠. 그다음 이제 8번 문제 같은 건 감정평가 이론상 지역 분석 관련 틀린 것은 1번. 자, 지역 분석은 좀 전에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유사 지역까지 분석함으로써 이 지역 분석은 구체적인 가격이 아니라 가격 수준이죠. 또 나왔네요. 자, 11번. 10번 했죠. 인근 지역의 조건이 아닌 것은 3번. 유사 지역과 인접하고 대체성이 있어야 된다.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은 반드시 인접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접하고 대체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자체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446페이지 13번 같은 경우는 2번. 소문난 주택가는 이제 어때요? 고급 주택은 강남에 사는 곳은 대체적으로 좀 적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지역보다 대략 적고 동일부 부분 범위가 비교적 좁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